기술자를 90% 이상 박멸해주는 동항균 접시부터 110년간 4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명품 가마솥까지 살아 숨쉬는 그릇을 만드는 기술자들을 만나본다. 첫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삼삼오오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혹시 잔치라도 열린 건가? 아,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야, 이게 너무 차가우니까. 회식이에요? 아니요, 오늘 저희 제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제품 테스트? 그러고 보니 그릇이 좀 독특한 것 같긴 하다. 기름지고. 이 접시들은 뭐예요? 우리가 만든 항균 접시예요. 일반 그 접시하고 항균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요 황금빛 접시가 주인공이라는데 과연 이 접시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기술자를 따라가 알아보기로.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입니다. 컵부터 접시까지 진열장 안에서는 크기도 종류도 다양한 금색의 제품들이 그 영롱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요 저런 물의 그릇인데요. 물의 그릇부터 이건 회 접시입니다. 회 접시까지 사실 이 황금빛 물체는 바로 동이라는데 동이란 게 열전도율이 가장 높은 게 저 동입니다. 열이 받으면은 오랫동안 열을 유지하고 차가우면은 또 오랫동안 차갑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이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보온 보냉력을 자랑하는 동에 이곳만의 특수한 코팅 기술이 더해져 실제로 여러 음식점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기술자의 동항균 접시. 그렇다면 동항균 접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제작 과정을 살펴봤다. 이게 그 동 원재료입니다. 그 항균 접시를 만드는 이 원재료입니다. 곧바로 작업에 착수한 기술자. 우선 넓적한 동판을 프레스 기계에 넣어 꾹 눌렀다가 꺼내면 동판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안쪽이 오목하게 파인 그릇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제 불필요한 가장자리 부분을 잘라낼 차례. 동그래진 동판을 곧바로 다음 기계에 넣어 잘라내고 나니 필요 없는 가장자리는 바로 떨어져 나가고 어느새 완벽한 접시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완성인가 했더니 아직 중요한 작업이 남아있단다. 제품을 요상한 기계에 넣더니 웬 모래 같은 걸 잔뜩 뿌린다. 이러다 정성 들여 만들어 놓은 접시들이 망가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 코팅을 입히기 전에 먼저 샌딩을 치는데 돌로서 이 금속을 자극을 줘가지고 코팅을 잘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코팅제가 접시 표면에 잘 스며들도록 돕는 샌딩 작업이 끝나면 코팅 작업을 진행할 차례. 그런데 세팅해 놓은 접시가 빙글빙글 돌더니 코팅제가 독특하게 뿜어져 나오다. 적절한 속도와 적절한 양을 시간과 잘 뿌려져야 나중에 항균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후 열 처리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는데 동항균 접시가 변색되지 않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과정이란다. 독포된 거를 여기를 300도 이상 고열을 시켜가지고 또 냉각시켜가지고 제품이 되는 겁니다. 다 된 이거 코팅된 겁니다. 이젠 매뉴얼화된 기술이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다는데. 굉장히 민감하면서 빨리 색깔이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변하지 않게 열처리, 냉각 또 이래가지고 열처리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등 계절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바이러스를 예방하고자 큰 노력을 기울였다는 기술자. 수년에 걸친 연구 끝에 제품 특허는 물론 다양한 세균 테스트에도 90% 이상 살균 효과를 인증받으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데.
앞으로도 뛰어나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지금보다 더욱 연구 개발에 매진할 계획이라는 기술자. 앞으로는 동으로 해가지고 맥주컵, 그다음에 애기 이유식통 이런 것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보니 작업에 몰두한 사람들 발견. 다들 모여서 뭘 하는 건지. 이때 막대로 두드리던 곳에 구멍이 뚫리더니 갑자기 용암처럼 사정없이 쏟아져 나오는 붉은 액체. 보아하니 뜨거운 샘물 같은데. 간단히 얼른 보여 그냥 세워진 거.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멋있는 거 만들어요. 멋있는 게 뭐예요? 궁금하시면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대체 뭐길래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건지 기술자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 보니 쇠물을 웬 이상한 통 안에 붓는다. 쇠막대로 쑤셔준 후 뚜껑을 열자. 오, 이건 혹시 많이 보던 그 뚜껑? 제가 만든 소뚜껑입니다. 익숙한 실루엣의 주인공은 바로 가마솥. 오늘 가마솥 제작 과정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데 그 전에 제작 중인 제품들을 먼저 보여주겠다는 기술자. 기술자를 따라간 곳에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한 크기의 가마솥이 진열돼 있다. 이 솥이 엄청 크죠? 마치 탑을 연상시키는 모습의 가마솥. 가장 많이 찾으시는 6공기 이 솥이에요. 이 솥이. 어머, 귀엽다. 저희가 30년이 넘었고요. 이제 저희 아버님, 증조부님, 할아버님, 증조부님 해가지고 저희 공장이 벌써 4대째 이어져 내려오고 거의 11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마솥 제작 과정을 살펴볼 차례. 연기가 자욱하게 나는 가마솥 틀. 윗부분에 뭔가를 분주하게 바르고 손으로 문지르는 기술자. 이건 무슨 작업인지? 바르시는 건 뭐예요? 흑연이요, 흑연. 틈을 갖다 메꿔줘야지 틈이 안 갈라지고 그리고 유속을 빨리 해요. 같은 시각 윤곽로도 바삐 돌아가기는 마찬가지. 쇳물을 만드느라 분주한 모습인데 벽면을 가득 채운 이 재료들은 겉을 넣고 겉을 넣은 다음에 석회석을 넣고 그 다음에는 석탄을 넣습니다. 비례대로 해서 딱딱한 시간제를 해갖고 소리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밑에 막혀요. 윤곽로 안에 불순물을 잡아주는 석회석과 화력을 올려주는 석탄을 넣고 약 1800도씨가 넘는 고온에 녹여내면 쇳물 준비 완료. 이때 쇳물의 무게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혼자서는 옮길 수 없고 2인 1조가 되어 움직여야 한다고. 서로의 호흡과 신뢰가 중요한 작업이란다. 천천히 보, 천천히. 그쪽은 천천히 보라고. 됐어. 40kg까지 가는데 용량이 큰 거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못 붓고 붓다가 끊어지면 물건이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쇳물을 갖다가 거의 100kg씩 받아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같이 붓는 거예요. 쇳물을 부을 때 한쪽으로 쏠리면 가마솥의 모양이 망가질 수 있으므로 무게 중심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하나둘 거푸집의 뚜껑을 여니 어느덧 제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가마솥들. 하나, 둘. 기술자의 정성으로 만든 가마솥이 탄생하는 순간 가마솥부터 냄비까지 뜨거운 열기를 이겨내고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완성됐다. 이제 다음 공정을 위해서는 제품을 상온에 둔 채로 열기를 식혀야 한다는데 과연 기술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작품이 나왔을지 꼼꼼하게 제품을 살펴보는데 잘 나온 거예요? 예, 잘 나왔어요. 뭐, 그 구멍이 하나도 없잖아요. 구멍 나면은 불량인데 안에가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 오랜 시간 불을 사용하는 일을 해온 만큼
몸 여기저기 성한 곳 하나 없다는 기술자. 온통 화상의 흉터투성이다. 제가 용광로에서 샘물을 뚫잖아요. 그러니까 뚫면서 툭툭 튀면서 이제 여름에는 반바지를 잘 안 입어요, 제가. 다음으로 기계를 이용해 표면을 연마해주고 공장 한쪽으로 가지고 가더니 갑자기 붓에 정체모를 액체를 묻혀 가마솥에 골고루 발라준다. 참기름이요. 뭐 식용유도 있고 들기름도 있고 있는데 참기름이 가장 좋아요. 가마솥을 길들이기 위해 참기름을 바른다는 기술자. 이때 일반 식용유를 사용하면 시간이 흐른 뒤 가마솥에서 찌든 냄새가 날 수 있어 참기름을 사용한다고. 참기름을 골고루 발라준 뒤 가마솥에 빈틈없이 열을 가하는 기술자. 이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야 우리가 아는 검은색 가마솥의 모습을 갖추게 된단다. 길들이기 작업이 모두 끝나자 정말 확연히 차이나는 두 가마솥의 색상. 길들이기가 다 완성된 거예요. 제품이 크든 작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하나 소중히 제작한다는 기술자. 구매하는 손님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다는데 꿋꿋이 전통 방식을 이어나가는 사람으로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고. 젊은 분들이 뭐 좋은 일자리만 많이 찾는데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나라의 전통을 갖다 이어간다는 그런 정신으로다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없는 노력으로 자신만의 기술을 터득해 이 자리까지 오른 기술자들. 그들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합니다.